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술기로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술하는 술자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고 더 재미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또 얻는 게 많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산병원의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관절경은 사실은 우리가 관절에 사용되는 방법이 된 관절경이고요. 정형외과적인 영역에서 연골판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사실은 사용되는 검사 및 수술 방법인데요. 검사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관절 내시경 끝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절 안에 카메라를 삽입해서 관절내를 직접 육안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검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또 어느 정도의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술적 방법이 아니라 검사 및 시술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모양은요, 이렇게 연필 정도 두께의 가느다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수술자가 직접 관절 내 구조물, 예를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기타 다른 구조물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무릎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포탈, 그러니까 삽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외측, 또 전 내측,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 외측, 후 내측, 뒤쪽에 있는 또 상 외측, 이렇게 5가지 구멍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삽입구의 상처는 1cm 이내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만 필요하지 무슨 근육이라든지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러한 통로를 형성을 한 뒤에 관절 안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하게 되면 관절 강이 이제 부풀어 오르니까 관절 내부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 내부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절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병변이 관찰되게 되면 카메라를 넣은 삽입구 말고요, 다른 삽입구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용 가위라든지 절삭기라든지 혹은 봉합용 바늘, 봉합용 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시켜서요, 보면서 한쪽 삽입구로는 카메라가, 한쪽 삽입구로는 도구가 들어가서 관절 내에서 여러 가지 술기를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술기로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인 연골판의 절제나 봉합 제일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골판 말고 연골, 대퇴 내과나 외과에 있는 연골의 재생술이나 성형술, 또 무릎 관절 주머니, 관절 강 내에 있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의 재건술, 또 관절 내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 내 골절의 표면을 확인하면서 정복, 뼈를 맞출 때 뼈가 얼마나 잘 맞는지도 관절 내시경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 시 관절 표면을 맞추는 회의일 때 할 수 있는 정복술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정형외과적인 질환으로서는 어떤 관절에 감염이 되는 세균성 관절염이나 요즘엔 거의 없지만 결핵균에 의한 감염들, 또 급성 통풍, 발작의 통증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절 안을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세척 및 변연줄제, 그러니까 지저분한 조직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관절 내에 존재하는 어떤 양성 종양들이나 결절종 같은 덩어리 등도 제거할 수 있고, 관절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관절 안에 유리체라 그래서 뼈조각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관절염보다도 유리체 같은 게 관절 내에 감입이 되면 대단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경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술하는 술자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고 더 재미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또 얻는 게 많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제일 장점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삽입구의 상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이 작고 또 출혈이 작고, 또 같은 논리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대단히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내시경이라는 방법 자체가 생리식염수를 관절 안에 주입해서 공간을 확보한 뒤에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주입한 식염수로 이제 조직 부종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 이후에 조직 부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싱, 그러니까 얼음찜질 등이 필수로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MRI가 필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형외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 특히 무릎에서는요,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또 CT, 또 MRI 등이 다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주로 이제 뼈의 모양 및 뼈의 변형, 또 관절 간격의 변화 등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오래되고 진행된 연골판의 경우에는 우리 엑스레이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또 특징적으로 연골판에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그런 석회화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골판의 실제 모습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엑스레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검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도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음파의 경우에서는 피부에서 가까운 연부 조직의 경우에는 확인이 대단히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에 의해서 심부 조직은 사실 초음파에 그 에너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심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은 초음파로 확인하는 경우가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골판 전체를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검사로서 연골판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어떤 선별검사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연골판 자체를 확인하고 파열 유무 및 파열 모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골판 파열의 진단적 확진적인 어떤 수단은 MRI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MRI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MRI가 사실은 저가의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증상이 확실한 경우, 또 의사가 신체 검진상 연골판 파열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삼출이라든지 잠김이라든지 관절선의 아통 등의 증상이 현저한 경우에는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MRI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오랜 기간 내가 통증이 있었다거나, 혹은 엑스레이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데 환자분 자체는 대단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많이 불편했던 분들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 내부의 연부 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병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MRI는 고가의 검사로 누구나 할 필요는 없지만, 통증이 오래되고 증상이 명확한 사람은 검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연골판 파열과 같은 어떤 연부 조직의 이상,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